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화를 시작하기에 필요한 팔렛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렛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전에 잠깐 언급한 종이 팔렛인데요. 뒤쪽은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고 앞쪽은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여 위에 짰을 때 뒤로 번지지 않고요.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그냥 찢어서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되게 편리한 팔렛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유리 재질의 팔렛인데요. 이것은 앞쪽은 유리로 되어 있고 뒤쪽은 이렇게 하얗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하얀색 표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라서 이런 팔렛 나이프 같은 걸로 작업을 할 때 아주 표면이 매끄럽고요. 물감을 섞고 진행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리 재질이나 종이 재질 외에 그런 나무 재질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 편리하게 손을 넣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때 편리합니다. 이것도 표면을 마찬가지로 맨들맨들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팔렛은 이렇게 좀 작은 팔렛인데요. 많지 않은 물감을 가지고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가볍게 들 수 있고 이렇게 두께도 얇아서 작업하기에 편리합니다. 이렇게 재질에 따라서 종이나 유리 그리고 나무 재질의 팔렛들이 있는데요. 어느 재질의 팔렛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종이 팔렛을 써도 괜찮고요. 작업을 하시면서 유리 팔렛이나 이런 나무 팔렛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유리 팔렛의 장점은 일단 표면이 되게 매끄럽다는 건데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물감을 놓고 이렇게 문질렀을 때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그리고 팔렛 나이프로 긁었을 때 아주 깨끗하게 긁어집니다. 반대로 나무 팔렛은 표면이 매끌매끌하게 만들긴 했는데 긁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긁어지진 않고요. 나무의 틈새에 물감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팔렛이 색깔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얗고 밝은 종이나 유리 재질의 팔렛이 있고요. 또 중간 정도의 밝기에 이런 나무 재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한 나무 재질의 팔렛도 있는데요. 세 가지 종류의 컬러를 쓰는 이유는 그림의 바탕색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얀 바탕에 올린 빨간색과 그리고 보통 밝기에 올린 빨간색 그리고 아주 어두운 팔렛에 옮겼을 때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색깔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바탕에 빨간색이 올라오면 되게 채도가 되게 밝고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간 톤 그리고 어두운 톤으로 갔을 때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캔버스에 색깔을 올릴 때 만약에 그림의 배경이 이렇게 어둡다면은 이 빨간색이 어느 정도의 채도를 가지고 보여지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하얀색을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하얀색을 하얀 팔렛에 올리는 것과 중간 톤 그리고 아주 어두운 톤 이렇게 올리게 되었을 때 하얀색의 밝기가 이 가장 어두운 톤의 배경에 있을 때 흰색을 올리는 것과 하얀 배경에 그림에 흰색을 올리는 것이 밝기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죠. 이 팔렛에 올라가는 색깔이 어느 정도의 대비를 가지고 보여지게 될 것인가를 미리 짐작하는 겁니다. 옛날 화가들이 쓰는 캔버스들이 좀 캔버스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조금 이런 중간 톤이나 좀 어두운 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렛을 준비할 때 이런 하얀색 톤의 팔렛도 있지만 좀 이런 하얀색보다 조금은 무채색인 회색 중간 톤의 팔렛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두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어두운 팔렛으로 중간 톤일 때 그리고 밝은 편의 배경이나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하얀색 배경으로 종류를 돌아가면서 쓰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유리 팔렛이 참 좋은데 유리 팔렛 중에 템퍼글라스라고 팔긴 하는데 많이 쓰다 보면 이 팔렛 나이프가 날카롭기 때문에 이 팔렛 나이프가 이 표면을 긁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은 여기 물감이 중간에 스며들게 되고 좀 이렇게 긁을 때도 완전히 긁어지지 않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유리 팔렛을 많이 선호하긴 하지만 이런 팔렛도 유리 팔렛도 이런 건 준비해 봤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리 자체는 조금 템파 글라스라서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 밑에다가 이렇게 회색을 깔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 톤을 바꿔가면서 이 유리를 밑에 비치는 톤을 바꿔가면서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좀 커다란 사이즈의 이 유리판이 사실은 유리 팔렛이 아니라 도마예요. 유리 도마예요. 유리 팔렛을 이 정도 유리를 단 팔렛을 이 정도 사이즈를 사게 되면은 거의 아마존에서 40불, 5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유리 도마는 한 10불에서 20불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마기 때문에 칼날이라든지 팔렛 나이프를 아무리 써도 이렇게 흠집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께 또한 상당히 두꺼워서 이런 유리 팔렛의 두께보다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도 싸고 유리 팔렛보다 좀 두께도 더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팔렛을 담는 통인데요. 뭐냐면은 이런 팔렛을 이렇게 담아서 여기다가 작업을 하고 이런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왜 좋냐면은 이렇게 팔렛에 아직 물감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은 물감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감이 덜 마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고양이들이 있는데 고양이들이 가끔 작업하는 판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줄 때는 이렇게 뚜껑을 팔렛에 덮어 놓으면은 물감도 안전하고 물감 보호도 됩니다. 그래서 유리 팔렛을 선호하신 분들은 이런 팔렛 케이스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팔렛을 이제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팔렛 청소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팔렛은 되게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막 작업을 하던 물감인데요. 그냥 이렇게 팔렛 나이프로 긁어서 이런 휴지 같은데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그냥 닦아주면 됩니다. 닦아주면은 물감들이 섞이게 되고 팔렛이 다시 깨끗해지고요. 아직 덜 물감들이 많이 남았다. 그럴 때는 갬솔을 휴지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면은 갬솔 또는 다른 솔벤트들을 묻혀서 팔렛에 닦아주면은 표면이 아주 물감들이 다 지워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닦고요. 그리고 덤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무 팔렛이 사실은 유리 팔렛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밖에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요. 이런 아까 보여드린 큰 팔렛통이라든지 이런 유리나 종이들은 무겁거나 아니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조금 준비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작은 사이즈의 팔렛이라든지 조금은 큰 사이즈의 팔렛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요. 이 팔렛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유아팁에서는 이 팔렛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팔렛은 원래 이런 식으로 나무로 이렇게 팔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감으로 색깔도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포질도 하고 이거를 또 코팅도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 유아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아를 시작할 때 이런 팔렛을 하나 구매해서 준비하는데요. 만약에 나무 팔렛이 저는 좋지만 그걸 준비하는데 좀 번거롭고 힘들다 그럴 때는 이렇게 유리 팔렛을 놓고 집에서 사용하실 거면은 유리 팔렛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종이 팔렛을 써서 종이 팔렛에다가 물감을 놓고 그냥 작업하고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팔렛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번에는 팔렛을, 특히 나무 팔렛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